네, 여기는 남원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입니다. 전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여러 곳에서 이 방송 또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분들께서도 추임새가 절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산조라는 게 참 묘한 음악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 산조를 탈 때는 조선조 여인이 생각이 나고 이런 애잔한 분위기의 그런 한의 정서도 좋지만 김혜숙 명인이 산조를 타면은 정말 이 단어가 느껴져요. 육회, 상쾌, 통쾌. 이런 산조입니다. 그냥 산조를 듣는 그 가락이 뭔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요즘같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코로나 블루 우울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고요. 무엇보다도 통쾌한 것이 김혜숙 명인의 가야금 산조의 매력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시원시원스럽게 거침없이 타는데도 거칠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와 동의하시는 분 있다면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숙 명인 모시겠습니다. 에이, 쉐그. 네. 선생님, 네, 선생님의 가야금 연주에 대해서는 정평이 나 있지만 오늘은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 예, 그분이 누가 윤중관 선생님?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도 좀 웃어주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좋은 연주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에게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는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최옥삼류 말고도 사실은 다른 유파부터 공부를 했고 제일 마지막에 배운 게 이제 최옥삼류인데 최옥삼을 생각하면 동시에 함동 종월 선생님도 생각나고 김명환 선생님도 생각나고 저에게 음악적 영향을 주신 여러분이 함께 생각이 나는데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는 사실은 산조가 즉흥이다 하지만 저는 즉흥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최옥삼 선생이 이제 북한에 가서 활동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분이 작곡가로 활동을 하셔서 이거는 그분이 작곡하신 곡이다. 이 산조 속에 선생님께서는 북한에서 작곡가로도 활동한 남쪽에서 활동하다가 건너가신 최옥삼명인 그리고 선생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신 일산 김명환 선생님과 또 가야금의 명인 함동정월 선생님 이게 동정월에 뜬 달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함동정월이잖아요. 예, 예. 저도 여러분을 달뜨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인재 분위기 풀리네요. 역시 제가 선생님. 이런 질문 많이 들으셨겠지만 산조라는 음악이 뭐예요? 산조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반만년 삼는데 사실은 반만년 동안 싸워온 우리 민족의 음악의 결정체에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그래서 저는 전통음악이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전통 중에서 꼽으라 한다면 산조를 능가하는 무슨 음악이 있을까? 이게 참 묘하잖아요. 주제도 없고 그렇지만서도 그게 항상 연주를 해보면 또 다른 맛으로 다가오고 또 느낌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다른 그래서 굉장히 전통의 어떤 아주 깊은 응축된 결과라고 저는 그 산조를 접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회에 나가서 그때 5.16 민족상이 최고의 대회였는데 대통령상을 받으셨다고. 예. 그때
김혜 선생님을 아시는 분은 뭐 너무나 잘 알겠지만 그때 정말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마 한 두 번째 정도 열심히 했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어릴 때니까 되게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독주회 할 때도 열심히 했고, 마침 학교에서 연습 시간을 많이 내주셔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칭게 가야금이고, 또 그때 처음 5.16 콩쿨에 나갈 때는 강태홍료 산조를 했는데 그 릴 테이프로 된 테이블 김기수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셨고, 더불어 그 릴 테이블 돌릴 수 있는 녹음기, 그건 개인이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던 시기여서 거기에서 그걸 돌려가면서 그 공부를 했고, 정말 하루 종일 했고, 이 뭐 손이 아시잖아요. 해보신 분은 피 났다 물집 났다 뭐했다 난리를 뺏겨졌다 뭐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아주 무슨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는 게 연주자한테는 일생일대의 굉장한 전환기를 주는 네. 그런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전에 이제 한옥에 사셨는데 집에 가서도 자지 않고 아궁이 위에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요즘 분들에게는 정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게,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맨날 별 보고 달 보고 이러고 아침에 나가고 들어가고 그랬지만, 또 연습하고 싶을 때 개인, 요새는 아이들이 연습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었고, 또 그 당시는 사실은 식구도 많았고, 그래서 방 3개에서 저희 10식구가 3개 나누어서 자야 되니까 부엌에, 근데 그 부엌이 이제 이렇게 큰 솥 걸려있고 아궁이 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그래서 부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하려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니까 거기 가서 연습했던 그런.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층간 소음이니 옆집에 소음이니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단독주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마당도 있고 네, 네, 2층도 없으니까. 네네, 별 예. 상관이 없이 그냥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김혜숙이라는 명인이 또 이렇게 탄생되고 그런 에너지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전달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오늘도 지난주에도 명인들 그렇게 만났는데 석 장의 사진과 함께 선생님의 옛 추억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선생님이시고요. 이제 그 선생님 자서전에 있는 사진을 가져왔는데, 굉장히 사진에 보시는 바대로 기골이 장대하시고 딱 이렇게 북을 가지고 계신 폼이 저에게는 제일 멋진 그 폼인데, 제가 선생님 한 70 넘어서 저 이제 공부하러 갔었는데 그렇게 많이 음악을 사랑해 주시고 저를 아껴 주시고, 또 그 공부 시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귀하게,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은 하느님이 주신 시간이요. 그래서 항상 하라 그랬고, 100번 치는 것보단 101번 치는 게 더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쩔 때는 노는이 연불 하더라고 또 치시오. 그래서 맨날 또 선생님이 북 잡아주시면 또 치시고, 네. 제가 한바탕 치고 나면 그거 가지고 무슨 공부가 돼요. 또 치시오. 그래서 앉았다 하면 2바탕을 계속 쳐야 되면, 어떨 때는 이렇게 감기 몸살이 나서도 그래도 선생님한테 가면 그게 선생님 그 이렇게 추임새 성음에다가 바짝 긴장하고 1시간 정도를 치니까 감기가 뚝 떨어져 나갈 그런 정도였고, 사실은 음악에서 그 교감이라는 것이 저는 죄송하게도 대학교의 레슨실에서는 못 느꼈는데 네. 선생님하고에서는 정말 음악으로 교감을 한다라는 그런 거를 느끼게 해주셨던 선생님. 교감. 네, 교감. 음악으로 네. 교감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 예. 제가 너무 오래전에 본 책이라서 정확한 제목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뿌리 깊은 나무에서 나온 책의 제목이 내북에 앵길 소리가 없어요. 없어. 맞아요. 정확합니다. 예. 네, 정확해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정말 할아버지인데 그렇죠. 젊은 처녀 네. 김혜숙의 그 가야금을 참 좋아하셨어요. 네. 왜 좋아하셨을까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도 이제 죄송하긴 하지만 선생님 자신이 음악가 출신의 자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자제면서
그 공부방에서 선생님 스스로 크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음악을 터득하게 하는가를 선생님 스스로 아세요. 명창들과의 그 방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사실은 산조를 못 치는 사람들이에요. 요새는 좀 얘기가 다른데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이 대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산조요 죽은 조요 뭐 이렇게 비아냥거릴 정도로 그래서 대학원 때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그 만나고 하니까 그래도 대학 출신이 이만큼 치요? 그게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낫군 이런 생각이신데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뭔가 저를 자꾸 훈련을 시키면 이 사람이 뭐가 되겠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그분들은 물건이라고 저것이 물건이 되겠네 속으로. 그래서 아마 70 넘은 노인께서 눈이 광채가 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를 왜냐하면 함동정월 선생 가락을 뭐 다 외우고 계셨는데 뭐 이 가락이 뭘 궁금하겠어요. 뭐 제가 뭘 선생님께 무슨 영광을 드립니까 뭐 그런데 그렇게 눈에 불을 켜시고서 저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 주셔서 제가 이제 어떨 때 요새 제 제자들한테 말을 할 때 김명원 선생님 성공하셨어. 왜냐하면 제가 김명원 선생님한테 받았던 음악적 교감을 제자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하면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제 입을 통해서 선생님을 자꾸 증거를 하게 되니까 김명원 선생님 성공하셨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네. 얼씨구 추임새가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맞고요.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뭐 기타하고 대금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게 이제 신략단 어울림의 초기 사진인데 처음에 이병옥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만났다가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임지원 선생이 이제 합류를 했고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고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차려주는 무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다가 나와 보니까 결국은 이 일반 대중들은 우리 음악에 대한 훈련이 없고 배우질 않아서 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배운 전문 음악 가지고 대중하고 소통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마침 이병호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박보문 선생님이 독일 가서 서양 콩나물 그리다 온 사람이야.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기타 가지고 둘이 이렇게 이제 저 선생님도 이제 국악을 가지고 외국 유학을 했지만 국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랑 잘 만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선율악기를 하나 가져와서 임지원 선생 만나고 나중에 점점점 이제 그 신략단을 형성하게 돼서 활동을 했죠. 네. 이른바 한국 음악의 대중화, 국악의 대중화. 그 대중화가 뭐 일반인들에게 취향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음악을 새롭게 쉽고 깊이 있게 이해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신략단 어울림이고요. 세 번째 사진 또 봐야 되겠습니다. 서울대 가야금을 만납니다. 네. 서울 세울 가야금 삼중주단인데 이제 이병우 선생님하고 실내악단을 하다가 악기가 여럿이 다 들어오니까 사실 거기에서 가야금이 하는 역할이 적어지더라고. 그리고 가야금 연주자로서 많이 활동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가야금이 좀 심심하다. 그래서 가야금 악기라는 거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는 뭘까? 그러다가 마침 이제 그 김일륜 선생하고 이제 임지원 선생하고 한 집에 사시니까 그냥 김일륜 선생님 같이 이렇게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박현숙 선생님 해가지고 세 사람이서 저음, 중음, 고음에서 음역대가 다른 가야금을 가지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죠. 네, 이런 편성이 시작되면서 같은 종류 동종 악기의 그런 앙상블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장르는 이제 우리 전통에 없었던 장르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번 연주 때마다 새로운 곡이 필요했고 그래서 뭐 우리 민요 바탕 김희조 선생님도 민요로 또 삼종주 나눠서 써주셨고 백대훈 선생님 제일 많이 써주셨고 그때 우리가 CD 음반을 이제 냈을 때 굉장히 그 당시에 좀 아주 그 충격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그래서 지금 한양대학의 양연섭 선생님께서 자네들 성공했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던 시절입니다. 네. 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공연의 예설의 오늘 공연의 그 제목을 아십니까?
법고창신으로 지으셨죠. 네. 벚꽃창신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 벚꽃창신은 또한 김혜숙 선생님이 엮은 그 악보집인가요? 네네. 제목이기도 하죠. 네, 제가 이제 가야금이 막 줄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12현, 18현, 뭐 25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또 저렇게 음력 다른 세대의 가야금도 있고, 근데 이제 25현 가야금이 처음 여기에 소개될 때 어떤 악단에서는 그 가야금을 수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묻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관현악은 화성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고, 또 명주실은 이제 이 장력 때문에 음이 많이 움직이니까 관현악단에서는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나 이제 가야금의 영역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줄 수가 뭐 이렇게 중요하겠나. 그래서 25현 악기는 만들어졌는데 25현으로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래도 있는 만큼 해서 작곡가들의 곡을 다 엮어가지고 책으로 만들었고, 제가 이제 법고창신, 국악하는 사람에게 저런 말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흔하면서도 의미 있으면서도, 그래서 옛 것을 살리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그게 결국은 우리 음악의 미래를 보는 그런 것이어서 제가 2000년에 저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법고창신이라고. 20년이 더 된 시간이네요. 그렇죠. 네네. 자, 가야금과 함께하면서 또 교육자로서 행정가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신 김혜숙 선생님, 김혜숙 명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명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